노화, 멈춰! 노화 방지턱 주용민 원장입니다. 부산에서 골수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골수줄기세포 추출 시연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염 자가 골수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골수줄기세포 시술이 무엇인지부터 실제 저희 환자분들의 치료 사례 그리고 시술 후에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유래되는 배아줄기세포와 출생 후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로 나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특정한 조직으로 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때 중간엽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의 한 가지 종류로서 우리 몸의 골수나 지방에 존재하고 연골이나 근육, 지방과 같은 조직으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하면 환자의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포함된 골수 추출물을 농축하고 활성화해서 내 몸의 손상된 조직이나 관절에 주입을 하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골수는 우리 골반 뼈에서 채취를 하는데 이때 통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국소 마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7월 달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상으로 무릎 관절염의 KL 그레이드 2등급과 3등급 환자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무릎 주사를 받을 경우에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볼 때는 무릎 관절염 1기와 4기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4기에 해당하는 환자분이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71세 되는 여성분이셨는데 오른쪽 무릎 관절염 4기를 진단 받으시고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싶다 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진단을 했던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라고 권유까지 받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엑스레이 상으로도 무릎 연골 부위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4기의 진단이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진 소견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돌려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를 해서 골수가 풍부한 엉덩이뼈에서 추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수면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를 해서 채취를 하는 병원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엉덩이뼈의 그 추출하는 부위 자체가 주변에 이제 신경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채취를 하면서 환자분과 통증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를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에도 혈액이 있습니다. 골수 추출물을 이 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60cc에서 120cc 정도 천천히 뽑습니다. 무릎 한쪽당 60cc를 뽑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뽑을 때는 굵은 바늘이 뼈에 들어가서 큰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큰 주사기를 통해서 골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채취한 골수 혈액을 특수 키트에 담아서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립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 혈액이 혈장과 중간층 그리고 적혈구층으로 나뉩니다. 이때 중간층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얻었다면 환자의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술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하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마취를 할 때 골수 채취를 할 때 국소 마취로 충분합니다.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증이 실제로 좋아졌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관절의 기능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세 번째,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되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 진짜로 손상된 연골이 재생이 되었느냐. 1, 2, 3번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무릎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닳아 없어진 연골이 확실히 재생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관절염 2기 초 그리고 3기 중반 이렇게 진행이 너무 안 되신 경우에 환자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셨습니다. 시술 2주차부터 빠르게 증상이 호전된 경우도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통증이 제법 좋아졌습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밤에 잠을 설치고 정도로 자면 너무 아파가지고 잠 자꾸 깨이고 시술하고는 처음에는 한 며칠은 조금 주의가 좀 안 좋더라고. 그러고부터는 1년이 넘었지. 한 번도 안 아팠지. 한 번도 안 아팠지.
관절염 3기 중에서도 진행이 많이 된 3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환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만큼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는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쪼그려 앉기, 양반 다리, 무릎 꿇기, 그리고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다리 꼬기, 이런 자세들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줘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자나 침대, 소파, 식탁 등을 이용해서 위와 같은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에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고 앞쪽의 대퇴사두근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평상시에 무릎의 부하가 커져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허벅지 앞쪽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종아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스쿼트 동작은 무릎의 부하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할 수 있는 레그 익스텐션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실외 자전거 말고 실내 자전거가 좋습니다. 땅에 있는 지면이 이제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거를 완충시키려고 하면 무릎의 부하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 치료이기도 합니다. 무릎 골수 줄기세포 시술 케이스가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서 안전한 시술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